인터넷 컴퓨터 ICP를 보유해 오신 분이라면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기술은 미래를 말하는데 가격의 역사는 경고문처럼 움직여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인터넷 컴퓨터 ICP가 주식이었다면 주주들은 오래전에 단 하나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보유자에게 가치가 쌓이는지 명확히 보여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이야기는 분위기의 미스터리가 아니라 펀더멘털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는 날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은 인터넷 컴퓨터 ICP의 역대 최고가를 2021년 5월 10일 약 751달러로 기록합니다. 코인마켓캡은 또한 역대 최저가를 2025년 10월 10일 약 2달러로 기록합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52주 범위를 대략 2달러 저쳐서 16달러 고점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참고한 스샷 기준으로 인터넷 컴퓨터 ICP는 대략 3달러 중반대에 위치해 있고 유통량은 약 5억 4천만 ICP이며 시가총액은 데이터 소스와 시점에 따라 대략 20억 달러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수점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인프라 서산 살아남았는데 토큰은 출시 광풍 이후 수년이 지난 뒤에도 새로운 절대 저점을 찍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ICP는 스위스에 기반을 둔 디피니티 재단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보통 이런 제도적 기반이 있으면 긴 호흡의 거버넌스와 계획된 로드맵이 기대된다고 느낍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개발과 신뢰 가능한 거버넌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는 쪽으로 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열 이후 급락이 오더라도 채택과 수익화가 현실로 자리 잡으면 수년 뒤에 다시 새로운 절대 저점을 만드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역대 최저가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시장의 논쟁이 기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토큰이 기술의 가치를 붙잡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을 이해하려면 인터넷 컴퓨터 ICP의 기술을 투자자의 산수로 번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결제와 정산 레이어로 움직입니다. 사용자가 보는 웹 서비스는 중앙화 클라우드 서버에서 돌아가고 체인 거래와 금융 로직을 처리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구조인 이유는 싸고 빠르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ICP는 여기서 다르게 가려 합니다.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스택 자체를 온 체인에서 돌리려 하고 그 핵심 단위로 캐니스터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캐니스터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처럼 동작하도록 설계된 스마트 계약입니다. 코드와 지속되는 상태가 함께 움직이도록 해 체인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분산 컴퓨트 플랫폼이 되게 만드는 발상입니다. 컴퓨트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터넷 컴퓨터 ICP가 강조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이 바로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은 계산 연료 단위입니다. ICP를 사이클로 바꿀 수 있고 사이클은 계산과 저장 비용을 내는데 소모됩니다. 이 구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편적인 가스 모델이 갖는 문제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큰 네이티브 토큰으로 직접 비용을 내게 되면 운영 비용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진지한 빌더와 사업자를 위축시킵니다. 사이클은 전통적인 웹 인프라처럼 비용을 계획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강한 설계 선택입니다. 투자 입장에선 중앙 질문이 됩니다. 실제 사용이 발행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토큰 싱크를 만들어내는지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핵심 미스터리인 이유는 플랫폼 서사가 토큰 서사로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ICP 생태계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흐름을 추적하는 대시보드를 강조합니다. 시장이 이 프로젝트를 산수로 평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입니다. 커뮤니티에서도 디플레이션성 싱크가 인플레이션성 발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주식 논리로 번역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회사가 실제 제품을 내놓아도 이익 성장보다 주식 발행이 더 빠르면 주주 수익률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토큰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링이 실제로 존재해도 발행 압력이 수요를 압도하면 가격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의 평결이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몇 가지 그럴듯한 가설이 남아있고 그 가설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플라이휠은 존재하지만 채택 규모가 아직 임계치 아래라는 가설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인터넷 컴퓨터 ICP가 실제 분산 컴퓨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사용량이 아직 충분히 커지지 않아 사이클 소모가 싱크로서 지배적 신호를 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초기 수익화 단계와 비슷합니다. 제품은 좋아지고 있지만 매출이 아직 밸류에이션을 고정할 만큼 크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지금은 틀린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채택이 마찰에 막혀 있다는 가설입니다.
기술이 뛰어나도 개발자 도구가 복잡하거나 온보딩이 어렵거나 유통이 약하거나 생태계 모멘텀이 분절되면 확산이 멈출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플랫폼 승자는 네트워크 효과가 복리로 쌓입니다. 사용자들이 있어 개발자가 오고 앱이 있어 사용자가 오며 통합이 늘고 유동성이 따라옵니다. 인터컴퓨터 ICP가 이런 복리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싱크는 커지지 못하고 발행의 영향력은 계속 남으며 가격은 취약해집니다. 세 번째 가설은 토크노믹스가 투자자 희소성보다 네트워크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주 가치가 문화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산 네트워크에서는 토큰 보유자가 항상 최우선 이해관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안과 탈중앙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속적인 발행이 용인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윤리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사는지 성격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토큰은 플랫폼 성장의 지분에 가깝다기보다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커져야만 확장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유틸리티 성격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 의심을 풀 수 있는 두 번째 축이 등장합니다. 체인키 자산인 CK 이더리움과 CK 비트코인 같은 것들입니다. 공식 문서는 CK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는 이더리움을 1대1로 담보하는 구조이며 중앙화 브리지 의존을 줄이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브리지가 역사적으로 암호자산 시장에서 가장 이례적이고 치명적인 실패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크로스체인 방식은 한 체인의 자산을 잠그고 다른 체인의 대표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브리지 메커니즘은 해킹이나 실패로 신뢰를 영구적으로 무너뜨린 전례가 많습니다. 규제된 금융에서는 법적 청구권과 수탁과 감독이 안전망 역할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암호자산 브리지에서는 그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체인키가 정말로 브리지 의존을 의미 있게 낮춘다면 기존의 브리지 위험을 피했던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유동성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유동성은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애플리케이션은 거래를 만들며 거래와 애플리케이션 로직은 컴퓨트를 필요로 합니다. 컴퓨트는 사이클을 소모합니다. 사이클 소모는 토큰 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싱크입니다. 즉 인터넷 컴퓨터 ICP가 증명해야 하는 루프는 이것입니다. 기술 서사가 경제적 수요로 바뀌는 루프입니다. 그런데 왜 인터넷 컴퓨터 ICP는 여전히 재판처럼 느껴질까요? 일반적인 채택 궤적에서는 지속적인 개발과 시스템 리스크의 실질적 감소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저점과 덜 극단적인 붕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컴퓨터 ICP는 2025년 10일 약 $2의 역대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체인키가 실패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아직 충분한 규모와 신뢰성과 경적 임팩트를 보지 못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시장의 메시지는 아직도 이런 톤에 가깝습니다. 흥미롭지만 증명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컴퓨터 ICP는 보유하는 감정 비용이 큽니다. 큰비난증이라 많은 보유자들은 밈이 아니라 인프라 가설을 샀습니다. 그런데 진지한 가설이 잔혹한 차트와 만나면 투자자는 스스로와 협상하게 됩니다. 내가 잃은 건지 틀린 건지 시장이 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토큰의 메커니즘 때문에 가치가 새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합리적인 자기 점검입니다. 자기 점검에는 희망이 아니라 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에 기반한 둥글고 실용적인 레벨과 체크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3 중반 구간을 추세가 아니라 변동성 박스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격이 $3 중반대라면 대략 $3.3 부근에서 안정화가 확인되는지 살피되 리스크 라인을 대략 $3.1로 잡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 라인이 명확히 무너지면 시장이 더 깊은 지지 구간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대략 $4가 부분 청산이나 리스크 축소를 생각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라운드 넘버는 이익 실현이 몰리기 쉬운 데다 논쟁 구간에서는 박스 트레이딩이 추세 추종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기적으로는 $2 구간이 논문이 아니라 생존 체크포인트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2의 역대 최저가와 52주 저점 근처의 $2는 투매 경계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절대 저점지대를 재시험하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나옵니다. 매수세가 방어해 변동성이 줄고 더 높은 저점이 생기며 바닥이 만들어지거나 방어에 실패해 더 낮은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붕괴가 나옵니다. $2 근처에서 방어와 바닥이 만들어지면 채택쇼가 강화될 때 비대칭 상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너지면 거시 리스크가 다시 모든 것을 누르거나 가치 포착 모델이 거부되고 있다는 해석이 강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슬로건이 아니라 산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전통 기업에서는 매출과 마진을 요구합니다. 인터넷 컴퓨터 ICP에서는 실제 사용량이 늘어 사이클 소모가 커지고 인플레이션 대비 디플레이션의 균형이 개선되는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체인키는 유동성을 부르고 유동성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터를 만들며 컴퓨터는 의미 있는 싱크를 만든다는 루프로 이어질 때만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루프가 눈에 띄게 강화되기 전까지는 장기 노출은 분할과 보수적 사이징과 논리 기반의 룰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법정 단계에 있습니다. 검사 역할은 차트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약 751달러의 고점과 2025년 10월 10일 약 2달러의 저점입니다. 변호 역할은 아키텍처입니다. 캐니스터와 사이클 그리고 브리지 위험을 줄이는 체인키 상호 운용성입니다. 배심원은 시장이고 시장은 야망이 아니라 컴퓨터 수요가 토큰의 통화 물리학을 바꿀 만큼 커지는지로 판결할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가 계속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술이 실제일 수 있지만 가치 포착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채택이 실제일 수 있지만 아직 산수를 바꿀 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측정 가능한 경제적 균형이 없는 서사는 가격을 영구적으로 지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낙관이 아니라 구조가 우위입니다. 레벨과 리스크 관리와 토큰의 펀더멘털에 직접 연결된 지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싱크와 발행의 싸움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실제 사용이 그 루프를 증명할 만큼 확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밸류스터 채널은 청취자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상장 주식과 비상장 기업, 그리고 상장 예정 기업 종목과 코인 종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종목명과 가장 간단한 한 줄 근거, 그리고 여러분이 끝내 답을 못 찾은 단 하나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보태주시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자료와 더 촘촘한 논리와 더 쓸모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